이번 장에서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멈춤 제어를 하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초음파 센서의 원리 그리고 멈춤 제어 프로그램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의 원리 부분은 초음파 센서에 대한 정의, 초음파 센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갖는 소리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Hz에서 20kHz의 소리를 듣고 그 이상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부분의 소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응용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할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소리가 전달돼서 다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라고 하는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앞전 소자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서 빠른 진동, 빠른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이런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자석 물체에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진동을 유도해서 만들어내는 고주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더 많은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물체 간 거리를 측정하는 부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전 소자를 이용해서 그 전기적인 펄스를 가하면 초음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발신부에서 소리를 발생시켜서 특정 물체까지 도달하고 그 특정 물체에서 다시 반사돼서 돌아온 초음파를 수신하는 수신부, 이 두 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에 대한 것을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로봇 장비 등과 같이 거리를 측정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이런 장치들이 모두 응용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의 모양인데요. 이 앞모습을 나타낸 이 부분에서는 소리를 발생시켜주는 부분, 소리를 수신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개의 스피커 모양처럼 생겨져 있는 부분과, 그리고 뒷면, 전자회로로 구성되어져 있는 뒷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서 1에서 4까지 핀이 나와 있는데, 이 핀은 전원, 그라운드하고 VCC 해서 한 쌍의 전원이 인가되고요. 그리고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입력하는 트리거 부분, 그리고 신호가 되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에코, 이렇게 4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이름이 HC-SR04 초음파 모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V DC 전압을 사용하고, 그리고 15mA의 전류를 소모하는 그런 동작을 위해서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작에 사용하는 소리는 40kHz, 이때 측정할 수 있는 거리는 최소 2cm에서 4m, 그리고 측정 앵글은 15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동작할 때 트리거 신호가 필요한데 1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의
신호가 TTL 신호가 입력되면 이 신호가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돌아온 시간은 에코 시그널은 그 해당하는 거리에 대한 것을 측정할 때 비례해서 우리가 신호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의 거리를 갔다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아까 핀 부분은 얘기를 했었고요. 이 센서의 크기에 대한 것을 인치 단위로 이렇게 크기를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초음파 모듈은 트리거하고 에코를 로 레벨로 초기화하고요. 그리고 트리거에다가 10 마이크로세컨드의 TTL 신호를 만들어서 입력을 해주면 얘가 소리를 발생시키는 부분에서 40kHz의 신호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 측정을 위해서 시작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에코핀을 통해서 신호가 소리가 되돌아왔다 라고 하는 시점에 우리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타이머의 시간을 멈추게 되고요. 이 멈춘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당하는 돌아온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초음파의 속도로 계산을 해주면 거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는 초당 340m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제 거리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갔다가 부딪혀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2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를 갔다 왔는지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글로 설명했던 부분을 도식화한 건데요. 먼저 트리거의 10 마이크로세컨드의 트리거 신호를 입력하고요. 이렇게 입력이 되면 소리를 발생하는 발생부에서 이렇게 40kHz의 신호가 발생을 하고 이 신호가 일정한 거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시간을 에코핀이 측정을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갔다 왔다, 얼마 정도의 거리를 갔다 왔다 라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 센서를 이제 아트메가 328이 연결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기술한 것입니다. 먼저 트리거 핀에 10 마이크로의 구형파를 출력을 해주게 되면 이 초음파 센서는 이제 40kHz의 주파수를 이제 8사이클의 신호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 신호는 초음파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초음파가 이제 어떤 물체에 도달해서 다시 반사돼서 돌아오는데 이 신호를 우리가 에코핀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 이 40kHz가 발생된 시점부터 에코에 들어오는 시간까지를 측정을 해서 우리는 이 1cm에 58 마이크로세컨드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밑에 계산식에서 알아냈기 때문에 그 시간을 58 마이크로세컨드로 나누게 되면 총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2로 나누게 되는데 어떤 소리가 특정 물체에 도달을 하고 그게 다시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이제 그 해당하는 시간을 2로 나누어야지만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2로 나누었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회로 구성은 이렇게 전원 공급 VCC 그라운드에 전원을 공급하고 트리거는 A0 그리고 에코는 A2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초음파 센서의 동작을 위한 메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 거리에 대한 부분을 저장할 변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거 핀 그리고 에코 핀에 대한 출력, 입력. 입력은 모두 다 0으로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트리거 핀, 출력 핀만 1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 A0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1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주비를 1024로 설정한다고 스케일도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24로 설정할 수 있게끔 CS02 그리고 CS00 비트를 1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UART 활성화 시켰고요. 그리고 거리에 대한 측정 함수 디스턴스 체크라고 선언했고, 시리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100mm마다 할 수 있게끔 선언했습니다. 초음파 센서의 디스턴스 체크의 함수 부분입니다. 먼저 트리거 핀을 사용해서 10마이크로세컨드 동안 구형파를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형파가 송신되고 난 이후에 에코 핀에 어떤 값이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대기하게 되면 장애물이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첫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해당하는 신호가 장애물이 있는 것을 감지하는 상황에서 카운트가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지에 대한 것이 너무 오래 너무 먼 거리 있어도 이 카운트를 0으로 만들어 주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펄스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제 해당하는 물체까지 갔다 왔는지에 대한 시간을 여기에 누적해 놓고, 이 누적된 시간이 58로 나눠지면 센치 단위의 거리가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멈춤 제어 프로그래밍에서는 초음파 센서의 응용 분야, 초음파 센서의 응용 프로그래밍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 응용은 우리 생활 속에서 초음파를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초음파 진단기인데, 산부인과에 가보면 뱃속의 아기의 모양을 확인하는 용도로 초음파 진단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음파 식기 세척기가 있는데, 그릇에 묻어있는 음식 찌꺼기를 초음파를 사용해서 분리해내는,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세척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용접기인데요. 용접기는 초음파의 진동이 만들어내는 열을 이용해서 비닐 또는 반도체 부품의 도선, 귀금속의 접합부에 대한 것을 이 진동에 의한 열을 사용해서 용접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거리 측정기는 좀 전에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송신부에서 발생한 소리가 어떤 물체에 부딪히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수신부에서 수신한 순간까지의 그 시간을 거리로 환산한 측정기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초음파 센서가 사용될 수 있겠죠. 모형으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반적인 자동차에서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차량의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동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왼쪽 또는 오른쪽 또는 뒤로 회전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브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차의 회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자동차를 아주 간단하게 설계해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회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터 부분은 생략하고 아주
간단하게 초음파 센서, 그리고 자동차를 회전시키기 위한 서브모터로 자동차를 구성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회로를 구성하면 이렇게 CPU 제어용 보드와 서브모터, 초음파 센서 이 세 개의 요소로 간단하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초음파가 사용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음파 동작을 위해서 트리거 핀 그리고 에코 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리에 대한 것, 이 자동차의 앞부분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루틴을 스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행을 해서 디스턴스 그리고 그 안에서 전달되는 과정의 시간을 이렇게 트리블 타임으로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화 부분에서 이 이동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렬통신 초기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센서의 트리거하고 에코핀에 대한 것을 초기화를 했습니다. 입력, 출력 이렇게 두 개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부분에 이제 초기화가 다 끝났고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스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 트리거 신호를 구형파 10마이크로세컨드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펄스가 발생해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트래블 타임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저장되어져 있는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1cm 이동하는데 58.2 마이크로세컨드 걸리니까 그 시간으로 나누어서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거리가 측정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 거리에 대한 것을 직렬통신으로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 20cm 이상 남지 않았다면 이동이 멈추거나 왼쪽으로 회전하고 그렇지 않고 이상 남았으면 앞으로 전진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